나라의 침묵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한 소식에 의해 깨졌다. 그것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묘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화면은 수많은 댓글로 가득 찼고 한 여성의 이름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들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가 엄숙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로 생방송에 등장했다. 그녀는 마치 감추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신의 계시를 받았으며 그 성취의 때가 왔다고 전했다. 단 몇 마디 말로 평범한 하루가 역사적인 순간으로 바뀌었다. 몇 분 만에 그 방송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화면에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신디 제이콥스, 한국에 대한 파괴적 예언 발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난다. 아시아의 심장에서 신적 변화 예고. 나라는 신앙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빠져들었다. 신디는 자신이 본 것을 거의 초자연적인 확신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빛이 한국 위로 내려오고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알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나라의 침묵을 깨뜨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의심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녀가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동안 남쪽 한국의 더위와 습기 속에서 하늘에서 온 듯한 에너지를 두른 남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전하는 동안 수천 명이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으며 심지어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그 예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라는 긴장과 기대감에 휩싸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럼 사원마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했다. 선택받은 자가 곧 나타날 것이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언제 나타날지 몰랐지만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전 세계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녀, 신디 제이콥스를 향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신디 제이콥스는 항상 남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또래들이 놀고 있을 때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듣는 듯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곤 했다. 9살 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디, 세상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환상들은 그녀의 일상 속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생생한 이미지였고 종종 소리와 육체적 감각을 동반했다. 마치 그녀가 다른 시간 속으로 옮겨진 것처럼 때로는 불타는 도시를 보았고 때로는 울고 있는 군중을 보았으며 또 어떤 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위에 떠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신의 부르심이라 불렀다. 각 환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을 억누르려는 것과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세계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그 후였다. 그녀의 첫 번째 예언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성취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재난, 정치적 위기, 심지어 국가의 운명을 바꾼 기후 사건들까지 예견했다. 그러나 신디는 스스로를 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미래를 점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하늘이 속삭이는 것을 반복할 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대륙에서 명성과 추종자를 얻었음에도 그녀는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며 부름받지 않을 때는 조용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가 변했다. 어느 새벽 그녀가 방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감이 그녀를 덮쳤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공기가 움직이는 듯했고 그녀 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한 한 단어가 울려 퍼졌다. 코리아. 처음에는 자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점점 강렬하게 3번 반복되었다.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그 순간 그녀는 선명한 이미지를 보았다. 산들에 둘러싸인 땅, 안개로 덮인 풍경,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심장처럼 고동치는 빛. 그때 그녀는 부르심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몇 주 동안 신디는 철저한 침묵을 지켰다.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취소하며 기도로만 시간을 보냈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새벽마다 울었고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낡은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그러던 어느 밤, 이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환상이 찾아왔다.
그녀는 황금빛 들판 한가운데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태양은 집 평선을 불태우고 있었고 강한 바람이 땅을 쓸고 있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땅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갑자기 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수호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는 무명에서 나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다리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신디는 자신의 일기에 한 문장을 적었다. 동쪽의 바람이 움직일 때 세상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문장은 훗날 그녀의 한국에 대한 예언의 중심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영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믿음, 저항, 그리고 끊임없는 부활로 점철된 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불가능을 견디고 살아남은 나라, 그리고 파괴될 때마다 더 강하게 되살아난 나라였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고난이 한 민족의 영혼을 다듬은 장소,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성령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이 그 힘 때문이 아니라 영적 순수함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믿었다. 서양이 이성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동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말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방송 중에 자신이 본 세부적인 환상을 공개했고 그 내용은 추종자들을 열광시키는 동시에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명절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보았고 바로 그날 무언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둥처럼. 청중은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추석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날, 신디는 그 해의 감사가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세대에게 드리는 감사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감사. 그녀의 발언이 퍼져나가면서 호기심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녀의 방송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승려와 영적 학자들은 그녀의 말을 해석하며 토론했다. 심지어 세속 언론까지도 그녀를 하나의 현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누리꾼들이 그녀의 환상을 고대 동양의 예언과 비교하며 논쟁했다. 그 예언 속 남쪽의 남자, 즉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세상의 균형을 회복할 운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다. 신디 제이콥스는 추석에 대한 환상을 숨이 멎을 듯한 정확함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마치 그날을 실제로 살아본 것처럼 말했으며 마치 시간 자체가 잠시 그녀 앞에 굽혀져 미래를 보여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신성한 명절인 추석이 단순한 기억과 감사의 순간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가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추석에는 하늘과 땅이 감사 속에 연결되고 그 순간 영적 힘이 한국에 내려올 것이라고. 그날의 새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들판 위로 해가 떠오르고 공기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황금빛 에너지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향과 초를 피우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시선은 멀어졌고 마치 그녀가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살아내는 듯했다. 그때 나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자연과 고요함에 둘러싸인 소박한 장소에서 그의 존재는 평화로웠지만 주변 모든 것이 그의 숨결에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그와 함께 움직이고 땅이 그의 발 아래서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평범한 외모를 가졌으며 단순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수세기의 지혜와 고통을 간직한 듯했다고 묘사했다. 그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경고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사람들의 심장을 떨리게 만들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자는 추석 새벽에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잇는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 앞에 한 상을 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의 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언약. 그는 하늘에 말을 걸 것이고 땅은 응답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의식이 한국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영적 이해를 가져올 것이며 그 나라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신성한 온기, 마치 성령이 집집마다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
그녀의 환상에 담긴 세부 묘사는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목사들, 승려들, 영적 학자들이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 행위를 집단적인 각성의 은유로 해석했고, 다른 이들은 신디가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선택받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숨겨진 존재를 본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신디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태초부터 정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 모일 때 그들을 더 큰 무엇인가가 되갚아 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명절 동안 그 남자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와 뉴스 전반에 퍼져나갈 문장. 그 한 문장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묻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추석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공기였다. TV 뉴스는 미국인 예언계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고, 사찰과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가 이어졌으며 수천 명이 추석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한국에 내려오는 빛이 사원도 궁궐도 아닌 평범한 한 남자 위로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얼굴,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그녀는 그를 남쪽의 남자라고 불렀다. 더위와 습기 속에서 나타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나타날 선택받은 자. 한 방송에서 그녀는 그 남자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 말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까지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에게는 칭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혈통에서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힘은 침묵에서 나오며 그의 권능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진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자는 은둔하며 거의 잊힌 채로 살다가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늘이 명령할 때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또 그를 자연에 둘러싸인 소박한 장소에서 보았다고 전했다.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가 섞여 들리는 곳에서 그에게는 순수하고 거의 손대지 않은 듯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고 한 민족의 고통과 지혜를 이미 다 울어본 듯한 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상 속에서 그녀는 그가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요하면서도 결연했고 연기 그의 위에 망토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기 자체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디는 그가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마법 같은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초자연적인 깊이로 이해하게 하는 영적 민감성. 그는 공부가 아니라 연결로 인해 다가올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 그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은 너무나 상징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든 밀어낼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불가능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추종자를 구하지도 교회를 세우지도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권력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 그는 먼저 거부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추석을 앞둔 몇 주 동안 추측이 쏟아졌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어떤 이들은 이미 알려진 영적 지도자가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나타날 것이라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 개혁가나 심지어 단순한 농부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신디는 그 어떤 가설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예언자에 따르면 남쪽의 그 남자는 땅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흙을 알 것이며 그 흙에서 많은 이들의 양식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더욱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현대의 예언에서 농업이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신디는 이 땅과의 연관이 단순히 문자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심는 것은 자랍니다. 그가 밟는 곳은 꽃이 핍니다. 그의 사명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절망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는 또 하나의 환상을 이야기했다. 그 남자가 군중 앞에 서 있었다. 마이크도 무대도 없었다. 단지 탁 트인 들판과 금세 열릴 듯한 흐린 하늘뿐.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말이 울려 퍼질수록 구름이 흩어지고 황금빛 빛이 사람들 위로 퍼져나갔다.
눈물이 사람들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았던 것은 그의 등장 시점이었다. 신디는 그가 명절과 침묵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추석 직후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로 해석했다. 그는 축제 속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시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날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연합과 치유였다. 그는 정치적 연설이 아닌 단순한 말로 화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닿을 것이고 각 문장은 세상이 잊어버린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특정 종교를 대표하지 않을 것이라 했으며 더 크고 깊은 목적을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믿음과 이성,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잇는 사명을. 신디는 이 남자의 등장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잇고 그의 존재는 잠든 자들을 깨울 것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지도자로서가 아닌 종복으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말은 들릴 것이라고. 마지막 방송에서 신디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얼굴이 아니라 그가 지닌 평화로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마치 오랜 폭풍 뒤에 비추는 첫 햇살과 같을 것입니다. 그가 걷는 곳마다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새벽은 뭔가 달랐다. 황금빛과 회색이 섞인 하늘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추석 첫날, 한국의 수많은 가정이 조상에게 예를 올리기 위해 모이고 있을 때 전통 제단도 카메라도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조용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 남부 안개에 덮인 언덕과 습한 들판 사이 한 남자가 어떤 경전에도 적혀있지 않은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순간을 환상에서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새벽의 금기 의식이라 불렀다. 그것은 믿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 대해 이해해온 모든 틀을 깨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 그 남쪽의 익명에 선택받은 자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수평선 너머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소박한 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흔한 제사 음식도 향도 과일도 없었다. 단지 작은 물그릇 하나, 한 줌의 흙, 그리고 하나의 촛불만이 있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침묵했다. 마치 바람에게서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위의 공기가 떨리는 듯했다.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세상의 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미세하고 깊고 거의 들리지 않는 진동. 그때 그는 손을 들어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늘 과거와 미래가 만난다. 오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숨을 나눈다. 그의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마치 시간 자체가 그 말을 들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손끝을 물에 적시고 천천히 흙 위에 뿌렸다. 그리고 촛불을 향해 숨을 불어 끄는 순간 갑작스러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렀고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장면을 정확히 묘사한 바 있었다. 그가 불을 끌 때 하늘이 그와 함께 숨을 쉴 것이다. 그녀의 예언 속 말이었다. 그날 새벽은 그 지역 전체에서 뭔가 달랐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들이 갑자기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비구름 하나 없었지만 몇 초 동안 가느다란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 건드려진 듯한 순간이었다. 근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가슴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평화와 억눌린 울음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각이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한 노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신디는 이 현상을 땅의 응답이라 불렀다. 그녀는 이 의식이 어떤 소환이 아닌 화해라고 설명했다. 인간과 신, 영혼과 흙 사이에 오가는 상징적인 행위. 그 남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감사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세상이 아직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먼저 감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시간이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의식이 끝난 직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남자는 상에서 물러나 작은 바위 하나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 자리에 앉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력했고 살아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그저 무릎을 꿇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불가능한 우연처럼 해가 갑자기 구름을 뚫고 나왔다. 햇살은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해 강하게 쏟아졌고 그 남자는 마치 황금빛 후광에 감싸인 듯 보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마을 주민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에서 그 남자는 빛 속에 거의 사라질 듯 희미하게 보였다. 이 사진은 이후 온라인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추석 새벽 빛의 남자. 몇 시간 만에 온 나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보았다고 맹세했다. 한 젊은 농부가 찍은 영상에는 남자가 촛불을 불자 정확히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마이크에 증폭된 바람 소리는 마치 인간의 한숨처럼 들렸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현상을 성령의 숨결이라 불렀다.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신디 제이콥스가 다시 방송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울고 있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식이 끝났고 봉인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도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눈에는 단순해 보였던 그 행위가 아주 오래된 영적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신성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성이 인간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과소평가했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침은 달랐다. 아무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사람들은 더 조용히 말하고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았으며 거리에는 묘한 침묵이 군중을 감쌌다. 마치 온 나라가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깨어난 듯했다. 남쪽 남자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벼워요. 한 뉴스 인터뷰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다. 예언을 비웃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성령의 숨결 영상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불과 24시간도 안 되어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섰다. 소셜미디어는 뜨거워졌고 텔레비전 채널들은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해석하려 애썼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말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을 흔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장과 사원, 해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촛불을 들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았다. 그것은 말 없는 기도, 교리 없는 교감 같았다. 그 메시지는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목사가 감격스레 말했다. 하늘 그 자체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 남자가 의식 중에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음에도 한 문장이 신비롭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누가 처음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문장은 댓글, 영상, 사원에 남겨진 쪽지들 곳곳에 나타났다. 나뉘었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몇 시간 만에 그 문장은 벽에 낙서로, 손팻말에 건물에 투사되어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며 어디에나 퍼졌다. 마치 하나의 목소리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입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문장에 대해 들었을 때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통일의 씨앗이에요. 그녀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진정한 신호였다. 그 메시지는 던져졌고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집단적인 깨어남을 느꼈다. 교사들은 수업을 공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기업들은 매일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도입했다. 텔레비전은 오랜 갈등 끝에 화해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치 온 나라가 한순간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낸 것 같았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집단 행동 양식의 미묘한 변화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연대감 증가, 범죄 감소, 공감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의 변화까지. 연구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마치 감정적 일관성의 파동이 이 나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 종교 전통의 인사들도 그 현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 불교 스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언은 구세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의 그 남자는 우리 모두의 의식의 반영입니다. 그는 신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 감정을 막을 수 없어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혼란이 아니었다. 시위도 분노도 없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움직임이었으며 그 어떤 통제 시도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공공장소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모르는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의 물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문장은 계속 퍼지고 있었다. 나뉘었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지하철역의 포스터, 학교에 걸린 현수막, 심지어 휴대폰 화면 속에도 그 문장이 떠올랐다. 마치 알고리즘 자체가 이 신비 앞에 무릎을 꿇은 듯했다. 10월 어느 밤, 서울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모두 손에 불이 켜진 촛불을 들고 있었다. 누가 이 모임을 조직한 것도, 누가 연설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즉흥적으로 시작된 그 노래는 마치 기도처럼 들렸고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지며 차가운 밤하늘과 바람에 섞였다. 그것은 마치 온 나라가 하나의 호흡으로 숨쉬고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짧은 영상에 나타나 단 한마디만 남겼다. 한국은 깨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것도 한 국가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 민족을 통해 움직이는 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집단 효과라고 불렀다. 사회학자들은 현대에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론도 이 변화의 출발점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퍼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였다. 남쪽 남자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섰다.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필리핀의 교회들, 일본의 사원들, 태국의 명상 모임들에서도 그 문장을 반복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이전에는 대립하던 문화와 종교들을 하나로 잇고 있었다. 바람이 바뀌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거리도 불빛도 도시의 소리도 그대로였지만 다른 진동을 품고 있었다. 마치 온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과 조화를 이루며 숨을 쉬는 것처럼 남쪽의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존재했다 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모든 깨어난 마음 속에 조용한 불꽃처럼 퍼져 있었다. 그 뒤를 이은 날들은 미묘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기였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대화에는 가벼움이 깃들었고 이전에는 없던 연민이 피어났다. 수년간 말조차 섞지 않던 가족들이 다시 만났고 기업들은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학교들은 매일 침묵의 1분을 도입해 하루 한 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교회, 사원, 거리 곳곳에서는 이 나라의 새로운 기초가 된 문장이 반복되었다. 나뉘었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전 세계는 놀라움 속에 이를 지켜보았다. 국제 언론은 이 현상을 코리안 어웨이크닝, 한국의 각성이라고 불렀다. 정치 분석가들은 혁명도 지도자도 전쟁도 없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보고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무언가 깊은 곳이 건드려졌고 한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의식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모든 것을 예언했던 신디 제이콥스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주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동방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씨앗은 싹 텄고 이제 세상이 꽃필 차례입니다. 그 후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평안히 떠나 맡겨진 사명을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바다를 건너고 민족을 넘고 모든 인간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예배 중 남쪽의 남자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본, 태국,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의 공동체들도 새벽마다 상징적인 의식을 행하며 믿음과 침묵을 섞어 동방의 빛을 기렸다. 그리하여 단순한 하나의 예언으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되었다. 교리도 성전도 사제도 없었다. 오직 사람들이 있었다.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공감을 나누고 잊혔던 인간의 본질을 기억해낸 사람들. 마치 온 지구가 소음에 지친 끝에 마침내 멈춰 섰고 그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것을 발견한 듯했다. 한국에서 그 의식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성지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기념비도 건물도 없었고 단지 지역 주민들이 보존한 푸른 들판이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는 바람이 멈추지 않는 듯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은 그 공간 앞에서 조용히 머물렀고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한 일본인 방문객은 말했다. 세상이 나와 함께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월이 흐르면서 남쪽의 그 남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예언자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전령이라 불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하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의 유산은 종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각성이었다. 신성함은 성전이나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예언은 살아있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새벽에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말했다. 나뉘어진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였다. 신앙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전쟁으로 바뀌지 않는다. 각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가 환상 속에서 본 그 빛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과 화해할 때 비로소 될 수 있는 존재의 반영이었다. 학자들은 그 현상을 의식의 재균형이라 불렀고 종교인들은 동방의 새로운 오순절이라 불렀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단순한 이름이 있었다. 희망. 그리하여 하나의 순환이 완성되었다. 남쪽에서 시작된 바람은 북쪽으로 불어갔고 바다를 건너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어둠 속을 걷던 세상은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이 트는 고요 속에서 다시금 태양이 한반도 땅을 비출 때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신디가 수년 전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일상은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마치 막 발견한 조화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이. 무언가가 곧 일어나려 하고 있다. 며칠 안에 세상은 멈출 것이다. 정부들은 이를 숨기려 하지만 긴장은 이미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다. 억만장자들은 조용히 거액을 옮기고 있고 정치인들은 설명 없이 일정을 취소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소수만 알고 있으나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한 이름이 있다. 브랜던 빅스. 지난 50년 동안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들을 해왔고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전쟁, 정권 붕괴, 자연재해, 금융 붕괴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경고를 내놓았다. 빅스에 따르면 세상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의 신호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현상은 한 시대의 끝과 전혀 새로운 것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비공개 보고서가 각국 대사관과 정보기관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군사적 움직임, 비밀 회동, 그리고 세 개의 아시아 강대국 사이에 암호화된 통신 정황이 담겨 있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어떤 이유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진짜 목적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브랜던 빅스가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한 한국인 기자가
진실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는 예언 뒤에 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다. 도시는 짙은 안개에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도착하자 그는 표식도 경비도 없는 오래된 건물로 안내되었다. 조용히 4층까지 올라가 어두운 나무 문 앞에 섰다. 그 안에는 브랜던 빅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도, 오래된 문서, 여러 언어로 된 메모들로 덮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고 방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한국에서 왔군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이미 알고 있겠죠. 기자는 침묵했다. 빅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지도를 펼치더니 붉은색으로 표시된 세 지역을 가리켰다. 모든 것은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다. 기자가 그것이 전쟁이냐고 묻자 빅스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다가올 것은 전쟁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렬이 될 겁니다. 하늘이 첫 신호를 줄 것입니다. 흰 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겠지만 이해하는 이는 극소수일 겁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해하는 자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을 것입니다. 붉게 표시된 세 지역. 모든 것은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다. 기자가 이것이 전쟁인지 물었고 빅스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다가올 것은 전쟁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재정렬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첫 신호를 줄 것입니다. 하얀 무언가가 내려올 겁니다. 모두가 보겠지만 이해하는 자는 소수일 겁니다. 그는 이 사건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해하는 자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문장만을 남겼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때 모든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기자는 한국으로 돌아오며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브랜던 빅스의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외교관들의 신중한 어조, 언론의 선택적 침묵, 시장의 불안정함. 마치 세상 전체가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듯했다. 며칠 후 브랜던 빅스의 이름이 정보기관과 국가안보부서 내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어떤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분석되고 있었다. 시장 분석가들은 예측을 수정했고 그는 전략 거점을 강화했으며 기업가들은 대도시에서 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기자는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빅스가 수년간 기후 연구와 지정학 분석에 관련된 실험실에서 일했음을 밝혀냈다. 그는 거의 10년간 모습을 감추었다가 지금 다시 나타나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정확도의 지도와 메모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 기록 중 한 페이지에서 기자는 밑줄이 그어진 한 문장을 발견했다. 첫 번째 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청년들이 대규모 실업에 항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소규모 기업들은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다. 지역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급락하고 있었다. 브랜던 빅스가 묘사한 그대로 제국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한 성들은 베이징의 명령을 무시한 채 각자 생존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안 도시는 방어를 강화하고 있었고 서부 지역에서는 자치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선포된 전쟁이 아닌 조용한 붕괴였다. 해체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듯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은밀히 소집하고 있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고 주제는 언제나 같았다. 아시아의 안정. 가까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이 실제로 무너질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든 대화 속에 브랜던 빅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기자는 깨달았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였다.
그들의 모든 결정과 움직임이 예언자의 말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바퀴가 통제를 잃을 때 두 번째 바퀴가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바퀴가 돌고 있었다. 새로운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 내부의 정치적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경쟁하는 파벌들이 권력을 두고 충돌하고 있었고 국경 도시는 고립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이제 충성심과 생존 사이에서 분열되고 있었다. 빅스는 이렇게 경고했었다. 지리보다 먼저 권력이 분열될 것이다. 기자는 다시 그와 접촉을 시도했다. 돌아온 것은 송을시로 짧게 적힌 한 문장이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서쪽을 보라. 그 의미는 분명했다. 다음 무대는 서방 세계, 곧 미국이었다. 브랜던 빅스는 진정한 충격은 전쟁이나 재앙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권력의 전환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정치 시스템 바깥에서 등장할 것이며 혁명가의 힘과 전략가의 지능을 갖춘 인물일 것이다. 그의 등장은 미국의 아시안의 입지를 바꾸고 전 세계의 균형을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터무니없는 추측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금씩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고위급 회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인들, 군 관계자들, 심지어 전직 정치인들까지도 새롭게 떠오르는 이름을 언급했다. 현 정치 체제를 깨뜨릴 준비가 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브랜던 빅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새로운 권력은 중심에서 오지 않는다. 가장자리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모두가 기존 구조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도착할 것이다. 기자는 이제 빅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오래된 구조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 변화의 이면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다.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기자의 마음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빅스가 언급한 하얀 신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연 현상일까? 그날 밤 기자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하늘이 먼저 말할 것이다 라는 말이 경고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메모들을 다시 들춰보며 사건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지금까지 브랜던 빅스가 말한 모든 것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불길하게도 모든 증거는 다음 순서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중국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서방이 정치적 변화를 준비하던 와중 기밀 보고서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증가한 항공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위성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발표 없이 국가 안보 수준을 격상시켰다. 마치 모두가 다가오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듯했다. 기자는 다시 한번 빅스와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지만 긴박함이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자가 하얀 신호가 무엇이냐고 묻자 빅스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떨어질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아무것도 예전 그대로 남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 현상이 모두에게 보이겠지만 이해하는 자는 소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한국을 바라보며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제로 포인트입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 기자는 움직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기이한 현상들이 세상을 뒤덮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불쑥 불어닥친 한기, 그리고 지평선 너머에서 빛나는 이질적인 광채. SNS에는 하얗게 물든 하늘과 강한 빛을 띤 구름을 담은 영상들이 속속 올라왔다. 당국은 이를 대기 이상 현상이라 발표했지만 브랜던 빅스를 따라온 이들에게 그것은 바로 그 신호의 전조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한 방송에서 빅스는 소수의 기자들과 연구자들을 상대로 생중계로 발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하늘이 하얗게 뒤덮일 때 답을 찾으려 위를 보지 마십시오. 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고 단 한마디만 덧붙였다. 한국은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사이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감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군부와 당 간부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빅스는 이 또한 이미 예고했었다. 진정한 충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조용히 시작해 결국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며칠 후 국제기관들은 북한에서의 병력 이동, 탈영, 그리고 고위 지휘부 인사들의 실종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는 끓어오르고 있었다. 기자는 자신이 예언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빅스는 이 순간을 거울의 밤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그 시점부터 북한은 붕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내부 갈등이 폭발했고 서로 다른 파벌이 군사적 통제권을 두고 충돌했다. 중앙정부는 넓은 지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했고 혼란 속에서 국경선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천 명이 남쪽으로 도망쳤다. 세계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같은 날 서울 상공의 하늘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수평선을 뒤덮는 흰빛이 포착되었다. 이 현상은 몇 분간 지속되었지만 통신을 마비시키고 항공편을 중단시키며 부분적인 정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영상을 찍고 소리치고 기도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모두가 무언가 더 거대한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창문 밖을 바라보던 기자는 빅스의 말을 떠올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흰 것이 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가 그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뉴스 방송들은 한국 상공의 흰 하늘을 보도했고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했다. 어떤 이들은 대기 이상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드문 화학 반응이라 했지만 어떤 이론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그 동시성이었다. 그 현상은 북쪽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에 발생했다. 브랜든 빅스에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예고했던 전환점이었다. 정부들이 정보를 통제하려 애쓰는 사이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빅스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그가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지만 발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인류의 집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며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극소수에게 보낸 짧은 녹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흰빛은 종말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계시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각 나라는 자기 내면에 품은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의 말은 사건이 전개될수록 더욱 힘을 얻었다. 북쪽에서는 분쟁이 혼란으로 바뀌었다. 군사 파벌들이 서로 싸우고 민간인들은 탈출하며 중앙정부는 사라졌다. 국경을 지키던 군대는 이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 나라는 세 개의 카메라 앞에서 조각나고 있었다. 동시에 남쪽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국경을 여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고 닫는 것은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사회는 분열되었다. 정치인들은 논쟁했고 장군들은 망설였으며 시민들은 다음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브랜든 빅스가 침묵을 깨고 나타났다. 녹화된 인터뷰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순환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늘이 흰빛으로 덮일 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것이다. 중국은 통제력을 잃고 북쪽은 무너질 것이며 서방은 얼굴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감정이 없었다. 마치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여있는 글을 읽는 듯했다.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점점 더 놀라며 뉴스를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빅스가 묘사한 대로 일어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서방 강대국들이 이미 비밀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세계는 아시아의 붕괴가 새로운 권력 쟁탈전을 촉발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동안 서울 거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기도했고 울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희미한 흰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위협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상기처럼 느껴졌다. 기자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어쩌면 그 신호는 겁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빅스는 새로운 메시지에서 흰빛이 세계 재정렬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두려움을 선택한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명확함을 선택한 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그는 진짜 위험은 붕괴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경고했다. 절망은 괴물을 만들고 평정은 미래를 만든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북쪽이 모든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정부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군대는 진지를 벌였으며 한 단체가 등장해 새로운 깃발 아래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는 외부의 총알 한 발 없이 전체 정권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내부의 붕괴였고 빅스가 예고했던 그대로였다. 국경에서는 군중들이 얼어붙은 강과 파괴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보냈지만 동시에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병력도 파견했다. 기자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렇게 썼다. 하늘을 흰빛이 열었고 이제 땅도 열렸다. 북쪽이 무너지는 가운데 브랜든 빅스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세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조각이 쓰러지면 세상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시아 전체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북쪽의 붕괴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일본은 전략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중국은 일부 내륙 국경을 폐쇄했으며 미국은 태평양 동맹국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세상은 변화에 저항하려 하겠지만 변화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각국 지도자들이 안정성을 모색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포에 휩싸여 있어야 할 나라가 놀랍도록 침착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웃은 서로를 돌보았으며 두려움은 이상할 정도의 공동 목적의식으로 바뀌었다. 빅스의 말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국의 반응은 바로 연대였다.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나라가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제 언론은 한국을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스터리로 여겨졌던 흰 하늘의 사건은 이제 각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 북쪽과 평화적인 재건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브랜든 빅스는 부활은 혁명이 아닌 융합에서 온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통일된 한국은 전통과 기술, 신앙과 이성,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설명을 찾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대학, 기업,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통합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재건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 복구되는 거리들, 재회하는 가족들, 옛 분쟁 지역에 문을 연 학교들. 한국은 극복의 상징이자 균형의 상징이 되어갔다. 빅스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진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이 가진 것을 지키려 싸우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로 선택했다. 통일과 함께 한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남북 간의 무역이 증가했고 아시아는 이제 한반도를 폐허해서 번영이 피어날 수 있다는 증거로 바라보았다. 기자는 마지막 기사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 만들었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에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 전 그는 마지막 영상을 남겼다. 어두운 방 단 하나의 조명만 있는 단순한 장면이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예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 세계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제는 차이가 있다. 모델이 생겼다. 길이 생겼다. 한국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혼돈 속에서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영상 이후 빅스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어떤 기록도, 신호도, 추적도 남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되었지만 그가 예고한 변화의 결과는 명확히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시아는 새로운 순환기에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기자는 자신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다. 브랜든 빅스는 붕괴를 예측했지만 그가 진짜로 예고한 것은 각성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막 눈을 떴다.
몇 달이 지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쇄적인 붕괴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전 지구적 재편성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과거에 경쟁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게 되었다. 하늘을 덮었던 흰빛은 이제 희망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도시 곳곳의 벽화에는 브랜든 빅스의 말을 인용한 문구들이 그려졌고 한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로 기억되었다. 그를 처음 인터뷰했던 기자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긴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한 특별 방송에서 간단하고 명확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예언자도 신비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세상이 보기를 거부한 진실을 이해한 사람이었다. 모든 문명은 어느 순간 변화하거나 사라지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진실을. 그동안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의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았는지를 분석하려 했다. 중국의 분열, 북쪽의 붕괴, 미국의 새로운 정치 균형,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듯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빅스는 항상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사회가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들로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은 그 선택의 완벽한 사례였다. 혼란 속에서 이 나라는 연대와 협력, 재건을 선택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재앙을 기회로 바꾸었다. 생존으로 시작된 그 여정은 이제 새로운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 하늘의 흰빛은, 기자는 말했다, 파괴의 신호가 아니라 인간성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순수함의 반영이었다. 2026년, 세계는 더 이상 동쪽을 경제의 변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동쪽은 지혜와 재생의 중심이 되었다. 새로운 아시아 질서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다. 협력, 기술, 인간성. 한국은 이 셋을 잇는 연결고리였다. 국제 프로젝트들이 서울로 이전되었고 연구센터, 기업본부, 정치협정들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빅스가 말했던 균형의 문명이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인터넷에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다. 빅스가 사라지기 전 남긴 오래된 녹화였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파괴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 오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법을 배운 나라들이 내일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세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각국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예언이 아닌 인류 전체에게 보내진 의식의 부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자는 마지막 방송을 마치며 한 문장을 남겼다. 그것은 곧 한 세대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브랜든 빅스는 사라졌지만 그의 메시지는 남았다. 진짜 예언은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영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평선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났다. 언젠가 흰빛으로 물들었던 바로 그 수평선이었다. 내레이터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같은 선택을 마주한다. 당신은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류의 방향을 이끄는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도 아직 쓰이고 있는 이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